스터디 카페는 그렇게 선뜻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제가 초심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순전히 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젊은 층 수요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조영환입니다. 초심 스터디 카페 석계역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를 하기 전에는 약 28년간 학원을 운영했고요. 99년도에 2학원, 2000년도에 3학원, 2003년인가 4년도에 5학원. 그러면서 이제 인원을 1567명이었나까지 갔었는데, 그때 당시에 공부했던 중학생들이라면 옹골찬을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교보 영풍문고에서도 학습물로 굉장히 선풍적 인기를 받았죠. 학원 연합회장을 하게 됐었는데요. 학원 운영자의 자율 운영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런 취지에서 봉사를 하다 보니까 전국 회장까지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학원을 하면서 대만, 타이페이, 타이중, 까오슝, 신주 지역에 한국어 학원을 오픈한 바 있고, 이 사업하는 재미를 막 참 붙여서 그랬는지 2012년도에 대만에 학원을 그렇게 오픈하고 나서 대만에 있는 학생들이 한국을 가는데 고생하는 걸 보면서 휴식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명동에 게스트하우스까지 운영을 하고 있다가 사업체 숫자로 얘기하면 한 7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초심 스터디 카페 석계역점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 중에 경제적 어려움을 맞이하게 되니까 학원하던 사람이 엉뚱한 다른 업종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사한 업종을 찾다가 보니까 그때 당시 스터디 카페가 흥행을 하고 있길래 나도 우리 학원 학생들과 또는 공부하는 학생들의 어떤 장소 임대라는 의미에서 스터디 카페를 해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한 6개월 정도를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스터디 카페에 관심을 갖게 됐고, 또 하나의 제 생각 중에 하나는 연금 품목 중에 하나, 나이가 들어서 일도 해야 되고 또 수입도 조금 있어야 되겠고, 이런 어떤 공간으로 생각하기에 괜찮은 것 같아서 스터디 카페를 열게 됐습니다. 처음에 초심이라는 브랜드를 달기 전에 제가 스터디 카페를 공부를 이제 좀 한 6개월 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브랜드 한 7군데를 생각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저도 충분히 스터디 카페 이거 시설할 수 있다. 주변에 있는 학원 원장들도 스터디 카페가 뭐라고 그거를 프랜차이즈를 하느냐고 저한테 그러던데요. 그런데 일단은 제가 공부를 하면서 브랜드 7군데를 이제 섭외를 했고, 공개 경쟁 입찰 방식을 적용을 해서 그 사람들은 자기가 입찰 대상자인지도 모르고 와서 설명회만 하는 걸로 알고 설명에 참여를 했고, 우리 간부들 거기에서 설명을 듣고 평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3개 업체를 뽑아내고, 또 3개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학원 선생들이 한 20명 되니까 2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이 3개 업체를 특징, 장점 이런 것들을 부여해주고, 또 20명이 되는 선생들이 우리 학원 졸업생들 5명씩을 선정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받아서 약 100명 정도가 참여한 참여인단에 의해서 스터디 카페 1, 2, 3위를 선택했습니다. 거기에서 제일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대학생들의 설문조사 인지도 1위 초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초심을 결정하게 된 동기는 순전히 제가 아니고 주변에 있는 젊은 층 수요자들로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학원에서 했던 홍보 방식을 전부 다 동원해서 가오픈 15일 전부터 주변에 홍보를 하고, 대학, 고등학교에도 알리고, 학교 앞에서 전단지 스티커하고 기념품 볼펜 이런 걸 별도로 먼저 제작해가지고 학원 홍보물하고 그 초심 홍보물하고 같이 넣어가지고 동시에 진행을 했죠. 주변 지역에 현수막 홍보하고 게릴라성 포스터라든가 이런 것들을 했던 게 이제 주요했던 것 같습니다. 가오픈하는 첫날 학생들이 바로 꽉 차더라고요. 줄이 있을 정도로 와줘가지고 다행히 초심 오픈까지는 성공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1년이 됐는데요. 성공적이라고 볼 수는 있죠. 학원이나 게스트하우스나 여러 가지 그 업종, 해외 사업장까지 해본 바에 의하면 이 모든 업종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쌓입니다.
사람을 관리하는 공간이고 법 과정을 또 거쳐야 되고 홍보도 해야 되고 뭐 아주 종합 예술품이라고 볼 정도로 모든 사업장이 그렇죠. 그런데 스터디 카페는 시설 임대업이니까 처음에만 사실상 고생을 하지 또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특별하게 할 거는 없더라고요. 그냥 하루에 30분씩 2번 정도 방문하면 되는 정도라서 뭐 그 관리는 굉장히 편하고 좋더라고요. 학원은 10시에 규제가 됩니다. 애들이 어디 가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스터디 카페가 바로 인근에 있으니까 학생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죠. 또 학습이라는 게 왜 같이 어우러져 가면서 공부하는 그 형태에서 오히려 성취감이 더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스터디 카페는 바로 보완적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어져서 학원하고 딱 맞아서 좋은 점은 있습니다. 학원 원장들도 많이 관심 갖고 있어요. 초심 본사하고 가맹점들의 의견을 공유해가지고 자율적으로 그런 어떤 그 테마를 만들어내게 되니까 내가 특별히 머리를 안 써도 되기 때문에 그냥 이벤트도 다 할 수 있고 운영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운영에 특별히 신경을 쓰거나 우리만의 특징이 있거나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내용은 없습니다. 혼자 하는 친구가 한 2-3명이 있는데 이 친구 굉장히 고생 많이 합니다. 공사도 나만큼 했던 친구인데도 공사를 다시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기고 키오스크 상에 문제가 발생하고 이랬을 때 해결되는 게 없어서 아주 애를 먹는 것을 아주 지근거리에서 보고 내 능력으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브랜드라는 게 그래서 필요한 거구나 하는 걸 제가 절실히 느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편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스터디 카페는 그렇게 선뜻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크게 되지 않습니다. 만약 한다면 2개나 3개 한 사람이 그 정도 돼야 수익성이, 그래서 신중하게 생각을 하되 내가 주업이 있고 이런 사람이 부업으로 보조적인 어떤 사업장으로 생각을 하고 해야지 이게 하나의 목숨을 걸면 큰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신중하게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제가 특별하게 전해주고 싶은 말입니다. 고맙습니다.